네, 아마 기억이 나실진 모르겠지만 지난 8월 월가에서는 유명한 Cult of Equities, 주식 숭배에 대한 종료 논쟁이 있었죠. 주식 숭배 종료 논쟁, 이것이 무엇이고 누가 승자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월가를 거세게 달궜다라고 제가 모두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해 8월 분명 이런 논쟁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주식 숭배 종료 논쟁,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다시 월가에서 최근에 다시 거론되고 있는 이 논쟁. 아마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은행에서 증시로 자금을 머니 무브하는 이런 분들이 많은데요. 월가의 분위기를 한눈에 알 수 있는 논쟁이다 해서 아마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Cult of Equity에 대해서 컬트라는 용어가 상당히 좀 오랜만에 나왔어요. 네. 이게 종교에서는 추정한다, 숭배한다 이런 뜻인데 아시겠습니다. 자막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Cult of Equity는 주식 숭배다, 주식 추정이다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할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당시에 그 논쟁이 됐을 때는 빌 크로스, 아마 시청자 여러분 빌 크로스는 채권의 왕이다 이렇게 많이 알려졌신 분입니다. 이분은 주식 숭배가 종료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채권을 사야 된다 하는 이런 쪽의 얘기고, 워렌 버핏 같은 것은 오히려 주식 숭배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실제로 워렌 버핏은 상당히 주식을 많이 산 거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작년 8월에 당시의 투자자들은 어떨까 했을 때는 미래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확실하고 또 미국 경제에 대해서 더블 딥, 트리플 딥 얘기가 나왔었으니까 빌 크로스 견해에 동조해서 채권을 특히 국채를 많이 샀던 이런 분위기거든요. 이런 것이 지금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과연 누가 승자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월가의 그 분위기면서 네. 입방아처럼 이 월가 사람들이 이 배팅하면은 항상 나중에 지금 항상 정리해 보거든요. 그렇죠. 그런 각도에서는 최근에 월가의 그 분위기를 한눈에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이 논쟁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의 성향이 현재 어떤가를 알아보는 게 굉장히 빠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투자자들은 어떤 성향 보이고 있나요? 느닷없이 논쟁을 왜 얘기하느냐. 네. 이렇게 한국경제TV 것처럼 아주 이렇게 객관적 데이터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방송에서는 이런 얘기를 왜 할까 하는 측면에서는 이게 바로 이런 측면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교과서에 보면 투자 이론에서 보면 투자자의 상황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죠. 그래서 하나는 flight quality라 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경향. 대표적으로 보면 국채가 되겠죠. 네. 그리고 resort to risk에서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 경향. 그래서 주식이 대표적으로 되겠는데요. 최근에 보면 이렇게 공포지수, 위험지수가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실 주식에 대한 선호가 상당히 높아지는, 다시 말씀드리면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 경향이 상당히 높아지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논쟁과 함께 지금 월가에서는 증시로의 Great Rotation, 우리나라 말로는 대전환을 기대하는 이런 시각이거든요. 요새 부채 한도라든가 재정절벽 타결이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 Great Bargain이라는 용어가 네. 있었습니다. 항상 그 유행은 유행을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Great Bargain과 Great Rotation에서 과연 그 증시로 자금의 머니 무브의 대전환, 다시 말하면 Great Rotation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는 각도에서 이 논쟁이 지금 굉장히 결과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증시로 최근에 돈이 많이 쏠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사실 최근에 공포지수도 많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요. 네, 공포지수는 지난주에 이런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점검해봤죠. 네. 그래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포지수는 믹스지수에서 지금은 더 떨어졌습니다. 그때 방송할 때마다. 그래서 사상 그 최저치에 이렇게 근접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CBX 지수라든가 V스탁스 지수. 요건 이제 V스탁스 지수는 유럽의 증시의 공포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CBX 지수는 어제 김수익 정책께서도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외환시장의, 우리나라가 아니고 국제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얘기한다. 이것도 글로벌 위기가 발생한 2007년 이렇게 6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와 관련돼서 미평채 가상금리도 아주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청자 여러분이 잘 아는 국가별 위험지수에 해당되는
CDS 프리미엄 지수도 지금 우리나라도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볼 때는 각종 위험 지수, 공포 지수가 최근에 빠르게 떨어지는 현상을 빚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투자자의 성향과 공포지수의 경향까지 만나봤습니다. 이번에는 시장의 움직임을 살펴봐야 할 텐데요. 채권 시장에서 증시로 머니 무브 현상은 분명히 일어나고 있지요. 실질적으로 보면 많이 일어난 네. 것 같습니다. 이 미국의 그 월가를 보면 우리나라도 지금 은행에서 증시로 여러 가지 그 자금에 이동하는 현상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는 사실 미국에서도 지금 시장 간 머니 무브 현상을 보면 국채 시장에서 증시로 자금이 많이 이동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아마 가격 지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미국의 국채는 작년에 이 논쟁이 이렇게 빌었을 때 이 대비해서 그때 당시에는 미국의 국채 10년 만기 수익률이 1.30%대였었는데요. 지금은 1.99%대. 그리고 지난해 말에 여기 이제 자막에서 나오는 것은 지난해 말에 1.76%에서 지금 1.90%로 올라간 상황입니다. 국채 수익률이 올라갔다는 것은 그만큼 국채 가격이 떨어졌고 네. 그만큼 국채에서 자금이 이탈됐다는 얘기 되겠죠. 반면에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때 당시에 12,800에서 지금은 13,500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 대비해서는 13,100에서 13,500입니다. 거래열이 작년 말 대비해서 열흘도 못 되는 사이에 다우지수가 무려 400포인트 이상 올라간 사이입니다. 네. 뭐 1월 효과 없다 하지만 사실 이게 1월 효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래일 10일 기준으로 다우지수가 400포인트 이상 올라간 그런 것이 최근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지난해 말에 3,020에서 지금은 3,114 정도로 해서 오늘 새벽에 그렇게 끝났는데요. 네. 결과적으로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시장의 주식 가격은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전형적으로 안정자산에 대한 선호경이 떨어지고 위험자산의 선호경이 높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자금의 이동 상황에서 6년 만에 처음으로 연초 첫 주에 주식형 펀드에 이건 미국이 되겠습니다. 약 2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보면 굉장히 큰 액수가 되겠죠. 아마 시청자 여러분이 저보다 더 계산이 빠르시니까 220억 달러를 1달러에 한 1,050원 정도로 계산한다면 우리 돈으로 얼마인지는 아실 겁니다. 네. 이게 최근에 이 논쟁이 왜 월가에서 다시 한번 화두가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단적으로 시장 움직임이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 의원님이 말씀한 내용을 들어본다면 지난 8월에 계속해서 주장돼 왔던 주식 숭배 종료 논쟁, 빌 그로스 대 워렌 버핏은 워렌 버핏의 승리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초부터 왜 이렇게 주식 시장이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 건가요? 우리가 이제 올해 한국경제TV에서 작년 말에 올해를 볼 때 올해의 재테크의 수익률을 좀 이렇게 할 때는 채권에서 주식은 좀 전향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올해 남보다 뛰어난 실적을 거둘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래서 주식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위기 발생 4년이 지나서 5년이 지날 때는 주식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시의 내용과 지금의 종료 논쟁과 똑같은 요인입니다.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심리적 요인 개선되고 있다. 그리고 경제 펀더멘털도 지금 미국도 저점을 통과하고 다시 한번 저점. 그 다음에 중국도 18일이 지금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는 대체로 7.8% 예상한다면 사실 중국도 저점 전직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주요 메이저 프리에 해당되는 인베스트 뱅크들이 사실 주가에 대해서 비교적 좋은 모습을 보이는 상태이거든요. 그리고 올해 예상됐던 소위 티핑 포인트, 증시 상황을 이렇게 번복할 수 있는 이 티핑 포인트가 굉장히 빠르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재정 절벽은 어쨌거나 지금은 합의된 상태이고요. 중국도 경착 유예로 지금은 제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유럽도 스페인의 국채금 수익률이 5% 밑으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일본도 많은 다른 국가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는 극단적인 엔저 정책으로서 경기는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상됐던 여러 가지 리스크 부분이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빨리 완화될 조짐. 물론 이제 근본적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는 네. 조짐을 보임에 따라서 공포지수가 하락되고 여기에 따라서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 경향이 빠르게 이렇게 증가하는 것이 최근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인가요? 미국 투자은행들의 올해 전망을 살펴보면 이런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시장을 좀 밝게 본다고요? 네, 모든 투자자 은행들이 올해 그 주가를 상승폭에 있어서는 사실 이렇게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는 대부분 다 좋게 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10일도 안 돼서 다우지수가 400포인트 이상 올라가다 보니까 모건 스탠리 것처럼 작년 대비해서 2% 정도로 아주 낮게 봤던 이런 기관들이 최근에 보면 연초 불과 2주도 안 되는 사이에 올해 주가 지수를 상향 조정을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태거든요. 위의 내용은 작년 말에 다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 대비해서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일부 기관, 여기서 대표적으로 모건 스탠리가 되겠는데요. 이런 것은 연초의 주가 상승을 볼 때에는 상당 부분 일부 기관에 있어서는 상향 조정을 보이고 있는 것이 지금의 월가의 분위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투자은행의 분위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주식 숭배 종료 논장, 이 워렌 버핏이 완전히 이겼다라고도 볼 수 없고 빌 그로스가 완전히 졌다라고도 볼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의 경향이 이렇다라는 거 여러분께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워렌 버핏이 완전히 승리하기 위해서는 경기가 또 받쳐줘야겠죠. 그렇습니다. 올해 미국 경제는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일단 5개월 동안 네. 이게 컬트 오브 에퀴티 이 논쟁에서 사실상 지금까지 보면 빌 그로스로 투자 견해를 따졌다면 5개월 만에 굉장히 큰 소식을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워렌 버핏은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지속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같이 리스크 요인들이 지금은 연초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그러나 완전히 지금 진행자께서도 지적해 주셨으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분위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논쟁을 얘기하는데요. 결과적으로 펀더멘탈 측면입니다. 펀더멘탈 측면에서 과연 올해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2월 달에 연방부채 한도 확대 문제가 있긴 합니다는 전반적으로 볼 때는 사실 이런 문제도 공화당이 마지막에 타결을 시켜주지 않겠느냐 하는 각도에서 보면 미국 경제에서 비교적 당초 예상보다는 좀 좋은 쪽의 모습들이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 경제는 분기별로 작년 2분기에 1.4%에서 3분기에 3.1%로 올라갔다는 것은 사실 겁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에서 GDP의 총성장률 기대에서 70%를 차지하는 민간 소비가 지금은 딜레버리징 국면은 확실히 끝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채를 감소한다가 저축을 제고시키는 행위는 지금은 마무리되고 다시 예전에 Consumption Oriented Society, 소비적 지향 사회가 다시 재현되는 모습을 보이는 상태이고 또 위기에 지는진 주택시장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작년 연말과 올해 초에 이 방송에서 나오신 분들이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것이 아마 네. 주택시장 지표가 개선된다. 이 얘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 각도에서 미국은 통계 방식이 전분기 방식이기 때문에 직전 분기에 성장률이 상당히 좋으면 똑같이 성장하더라도 성장률은 이렇게 다소 낮게 나오거든요. 통계기법상 베이스 팩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분기의 성장률이 다소 낮게 나온다고 해도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것은 미국의 통계 방식에 의한 베이스 팩트의 착시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올해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올해 FRB라든가 이미 세인트루이스 같은 이런 데에는 미국 경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보다 높은 소위 3% 이상을 보고서 GDP 갭상으로는 오히려 실제 성장이 잠재 성장보다 외환위기, 금융위기 발생 5년 만에 연간으로 처음으로 인플레 갭이 발생하는 그래서 양적완화 정책의 조기 논쟁이 지금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 전개될 거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비교적 지금 보면 5개월 정도 됐을 때 워렌 버핏의 승리하는 분위기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는 사실 지금 상태에서 보면 올해 연말까지 이렇게 놓고 본다면 워렌 버핏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런 것이 지금 최근의 월가의 분위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지난 8월 월가를 뜨겁게 달궜던 주식 숭배 종료 논쟁. 현재는 어떤 분위기고 누가 승리자가 될 것인지 그리고 증시로 진짜 돈이 들어오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한 전망해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사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